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각 차단 RBB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각 차단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심장에 이상 없이 우각 차단만 있으면 그렇게 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괜찮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우각 차단이 아닌 좌각 차단 LBBB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각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결제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심장으로 갈 때 우심실, 좌심실로 이제 나눠서 가기 때문에 특히 좌심실로 가는 곳이 이제 좌각인데 그 좌각에 전기가 차단되는 것,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장에 이제 우심실, 좌심실이 있는데 우심실은 사실상 좌심실로 가는 혈액 통로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심장의 주요 기능, 즉 펌프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기능은 좌심실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좌심실에 전기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는 얼핏 생각해도 우각 차단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좌각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해가지고 좌각은 내려오는 분지 하나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가 손상되게 되면 다른 하나라도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방에서 나온 전기가 심실로 내려갈 때는 우각 하나, 좌각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통로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각 차단은 우각 차단에 비해서 훨씬 더 임상적 중요성이 커요. 그렇죠?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좌각 차단은 위험하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아주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1975년도에 미국에 있는 공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군인이든지 아마 군인이 대부분이었겠죠.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좌각 차단이 있는 사람들을 쭉 폴로업 해봤더니 그렇게 큰 심장 질환하고 큰 연관성이 없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이 다 좌각 차단은 그렇게 우각 차단만큼 괜찮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중하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아요. 1980년도에 50세 이상의 성인을 가지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분 역시 이제 좌각 차단이 있는 50세 이상의 대상을 가지고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아니면 사망 발생이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고요. 2005년도에는 스웨덴에서 나온 또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28년 동안을 갖다 쭉 관찰을 해봤는데 좌각 차단 말고 좌각 차단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심장 전도장애. 그러니까 좌각 차단이라는 거는 심장에 전기가 내려가는 길이 동결절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실결절을 통해서 양쪽 심실로 내려가는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진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는 좌각 차단만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쭉 오래 연구해 봤더니 좌각 차단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한 정도의 우쪽에서 발생하는 그 전도장애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전도장애가 자그마치 13배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좌각 차단만 있을 때는 사실상 심장의 수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심실과 좌심실이 이제 동시에 수축해야 되는데 좌각 차단이 있게 되면은 좌심실 수축이 우심실보다 늦어져요. 그래서 우심실 수축하고 조금 있다가 좌심실 수축을 정상적으로는 좌심실이 조금 더 일찍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수축해야 되는데 우각 차단이든 좌각 차단이 생기게 되면 특히 좌각 차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각이 수축하고 좌각이 늦게 수축하는 바람에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치료나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갖다 많이 두고 있어요. 2018년도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거는 그 좌각 차단이 처음 발생하면, 없던 사람에서 좌각 차단이 발생하면 이건 뭐 연령과 상관없이 일단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심장에 다른 이상이 없는가 꼭 살펴보라 라고 돼 있어요. 좌각 차단이 있으면 꼭 심장 초음파 해야 되는 거, 특히 처음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painful LVBB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좌각 차단이 생겼다 말았다는데, 좌각 차단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병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좌각 차단이 발생하면서 그때 흉통이 생기고, 좌각 차단이 괜찮아지면 또 흉통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치료는 뭐 베타블로커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CRT라고 그래가지고 양심실을 동시에 하는, 수축하게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혹시 타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타비 아니면 TAVR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대동맥, 뭐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손상이 가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을 과거에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슴을 열고 망가진 대동맥 판막을 뜯어내고 거기에 기르던 판막을 갈아 끼는 수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개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개용하지 않고 망가진 판막 그 위에다가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째지 않는 거죠. 째지하고 혈관을 통해서 그 망가진 대동맥 판막의 위에다가 기계 판막을 갖다가 심어주는 방법이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대동맥 판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이제 연세가 고령에서 많이 생기고, 수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과 따르는 위험성이 많이 있었는데, 근자에는 이제 그런 수술을 시작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 보험이 안 돼가지고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기는 한데, 어쨌든 개심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겪는 그 육체적 아니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훨씬 적죠. 입원 기간도 적고요. 근데 이제 이 대동맥 수술이라는 게, 대동맥 판막이 심장에 전기가 내려가는 길하고 딱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동맥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탑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심장 전기 전도계, 좌각도 글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시술하는 과정에 좌각 차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좌각 차단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완전 방실 차단이 생겨가지고 전기가 아예 못 내려가는,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 길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아예 끊어지게 돼서 심장 박동이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인공심 박동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좌각만 끊어지게 되면은 심장의 전기는 일단 흘러가기 때문에 심장은 뛰긴 뛰거든요. 근데 좌각 차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냥 당장 박동기를 할까? 아니면 조금 좀 두고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좌각 차단만 발생하면은 사실은 당장 박동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주 주의해서 봐야죠. 이 좌각 차단이 곧 그 완전 방실 차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좌각 차단이 생기면서 QRS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즉 심장에 전기가 흘러가는 게 너무 더디게 내려간다 하면 예방적으로도 박동기를 할 수는 있다 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꼭 권유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이 있게 되면은, 심부전이라는 게 이제 심장이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갖다 우리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부전이 생기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심장이 여러 부분이 다 손상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심부전이 있게 되면은 좌각 차단의 발생이 거의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0-30% 정도는 좌각 차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전 환자의 20-30%는 좌각 차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좌각 차단이 생기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쪽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지 않고 실제로는 좌심실이 조금 더 먼저 수축하고 우심실이 따라서 수축해 거의 동시에 수축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심실 수축하고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좌심실 수축하는 바람에 심장의 수축 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심부전이 더 악화가 되고 더 심할 수가 있고 사망률도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치료는 양쪽 심실을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
그 심장 안에다가 그 특수전구 전극을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심실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CRT라고 그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심부전 환자에서 좌각 차단이 있을 경우에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컨디션, 심부전도 훨씬 개선이 되고 사망률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 치료가 이제 심부전 환자, 좌각 차단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에 전용이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그 좌각 차단이 발생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전기는 정상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전기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페이싱, 즉 전기 자극을 할 때 전기를 외부에서 줄 때 지금까지는 양쪽이 끊어지면 그냥 오른쪽 심실 아무 데다가 놓고 전기를 줬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우심실에 그 박동, 인공박동을 오래 하게 되니까 심실 기능이 외려 떨어지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실의 박동을 가능한 한 좀 줄여주자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왼쪽 전선만 끊어졌는데 이걸 전체 심장을 자극할 이게 좀 좋지 않으니까 좌각이 끊어졌으니까 좌각이 끊어진 바로 그 부위만 전기 자극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스 번들 페이싱 아니면 랩 번들 페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끊어진 부위, 그 심장의 전선에 끊어진 부위, 바로 그 상단 부위만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 심장, 특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심실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심실에 전기 공급을 해서 심부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발생되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전기 흐름과 유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박동의 장소를 갖다가 훨씬 더 아이디어한 쪽으로 옮겨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또 이제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예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각 차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좌각 차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